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시골로 내려간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사실상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님이 계신 시골 집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친구의 시골집은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에 있었고 그곳까지 가는 길은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 하는 꽤 긴 여정이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친구는 마을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그리운 마음에 서로를 얼싸안으며 웃음을 나눴다. 친구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어두운 산길이었다. 중간중간 가로등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주위를 환하게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친구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친구의 부모님은 외출 중이라 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릴 적 함께한 이야기부터 최근의 생활까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러다 문득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여기 시골 와서 좀 이상한 일이 많았어. 나는 흥미롭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일? 이라고 물었다. 밤마다 이상하게 집 주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처음에는 동물인가 했는데 점점 사람 발자국 소리처럼 느껴져서 무서운 거 있지. 시골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친구의 표정은 그리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 난 분명히 들었는데 막상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 때로는 창밖에서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문득 창문 쪽에서 드르륵 소리가 났다. 둘 다 깜짝 놀라서 소리에 발원지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어넘겼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싸늘했다. 그날 밤 나는 친구의 집에 묵게 되었고 친구는 자신의 방을 내주었다.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침대에 누웠지만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다.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잠자리에 들기가 무섭게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친구와 함께 밖에 나가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그 존재는 점점 가까워져만 갔다. 그 순간 깨어났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은 다시 잠들 수가 없었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평소에는 그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겁이 났다. 다음 날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오셨고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간밤에 이야기를 했다. 친구의 어머니는 뜨거운 차를 내오며 말씀하셨다.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많아서 걱정이야. 주위에 떠돌던 소문 중에는 산속에 사는 나그네 귀신이 있다는 말도 있어. 어쩌면 그게 그 발자국 소리의 정체일 수도 있지. 나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그날 밤이 불쾌한 꿈과 이질적인 느낌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나는 도시로 돌아가야 했고 친구는 배웅을 해주었다. 버스를 타고 마을을 떠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산기슭 쪽에서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저 눈의 착각이라 넘기려 했지만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도시에 돌아와서도 그곳에서의 경험은 몇 번이나 생각났고 이런 이상한 일이 있을 때면 아직도 그때 그 시골집과 발자국 소리가 떠오르곤 한다. 친구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까? 아니면 다시 외국으로 떠났을까? 가끔 연락을 시도해보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그저 그것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갔다며 잊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은 그때의 발자국 소리가 꿈속에서 들리곤 한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것만 같은 불쾌한 기분이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우리는 밤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날 모임 장소는 학교 근처에서 꽤 유명한 오래된 호프집이었다. 이곳은 예전부터 소문이 자자했다. 특히 2층 여자 화장실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괴담이 돌고 있었다. 하지만 난 그런 이야기를 신경 쓰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우리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다. 나는 잠시 일행에게 말하고 혼자 2층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 그곳은 특유의 오래된 건물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은 하나의 공간만 사용 가능했다. 나머지는 모두 고장나거나 청소 중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볼일을 보던 중 갑자기 누군가의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다.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나?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속삭임은 점점 더 길어지고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여기 있어줘 라는 문장이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화장실에 나 외에 있다는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빨리 자리를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말을 듣지 않았고 몸이 굳어버렸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 있어 저 떠나지 마. 이번엔 조금 더 간절한 목소리였다. 두려움에 떨며 나는 무언가 말을 해야 했다. 누구세요? 왜 이래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심호흡을 하며 힘겹게 문을 열었을 때 화장실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듯 화장실을 빠져나와 친구들 있는 자리로 향했다. 친구들에게 방금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그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고 보니 이 호프집 2층 여자 화장실에는 비극적인 사연이 있었다. 몇 년 전 한 여학생이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그 후로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에 남아 방문객들에게 다가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특히 혼자 화장실에 갈 때 그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호프집에 가지 않게 되었다. 친구들과의 자리는 다른 곳으로 옮겼고 그날의 기억은 내 머릿속 깊이 자리 잡았다. 여름철 밤마다 어쩐지 나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올 것만 같아 두려웠다. 그 속삭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나만 나를 차가운 손길로 붙잡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기 있어줘. 떠나지 마. 라는 간절한 목소리로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종종 사용자들이 겪었던 신비롭고 기묘한 경험들을 공포썰로 공유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현실과 상상 사이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독자들에게 짜릿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인터넷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공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자취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 당시 나는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학교와 비교적 가까웠고 지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방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렀다. 이곳은 오래된 건물이라 틈새마다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가끔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낡은 집의 특성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다.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다가 새벽 2시쯤 잠들기로 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전 부엌 쪽에서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같았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잠들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부엌 식탁 위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작은 은종이 놓여 있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무도 내 방에 올 수 없었을 텐데 저 은종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시 그 새벽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깊은 잠에 빠지기 전 누군가 방 안을 걸어 다니는 소리를 들었다. 대굴대굴 무언가 굴러가는 소리도 함께 말이다. 분명히 혼자 있었는데 나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다. 용기를 내어 불을 켰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고 그저 침착하려고 노력할 뿐이었다. 그 다음 날도 계속 소리가 들렸다. 매일 밤이면 그 소리가 더 선명해진 듯했다. 더욱이 신경이 쓰이는 것은 내 책상 위에 하나씩 추가되는 은종이었다. 매일 하나씩 꼭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고 그것들은 점점 수가 늘어갔다.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글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 글에 따르면 오래된 집에는 종종 보이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으며 그 집에 얽힌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한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곧바로 그 글쓴이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몇 번의 대화를 통해 그는 나에게 집의 과거를 조사해보라고 조언해 주었다.
나는 빌라의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집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았다. 알고 보니 이곳은 한때 작은 장신구 가게였다. 그 가게 주인은 맞은편 건물 3층에서 살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로 유명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했다.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소문으로 그가 무언가에 홀려서 사라졌다고들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밤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가 더욱 두려워졌다. 그러나 꾸준히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계속해서 늘어가는 은종의 존재에 무언가의 결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놓아둘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결심했다. 모든 용기를 짜내어 은종을 모아 방 한가운데 놓고 그 사라진 주인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이 무슨 이유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그저 여기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방 안이 차갑게 식었고 은종들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목소리 없는 혼돈의 순간.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발자국 소리와 은종의 증가는 사라졌다. 대신 나중에 구석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봉투에는 오래된 잉크로 그대에게 나를 기억해 주오라고 적혀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더 이상 은종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여전히 그때의 기억은 나에게 생생하다. 때때로 문득 그 소리가 다시 들릴까 두려워지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주인은 마침내 안식을 찾았으리라 믿으며 나는 다시 잠자리에 든다.